오늘은 얼굴 전체 인상을 좌지우지하는 수술 흉터와 예뻐지려고 한 수술 후에 오히려 흉터가 생겨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성형수술 흉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술 흉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수술 흉터의 경우 두 가지 흉터로 나타나는데 수술 봉합 자국이 부풀어 올라 튀어나온 켈로이드 흉터와 봉합 자국이 벌어져서 생긴 페인 수술 흉터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로다마니원에서 새살침으로 치료 가능한 흉터는 벌어져서 생긴 페인 수술 흉터입니다. 페인 수술 흉터의 경우 봉합 이후 잘 움직여지는 부위이거나 피부에 벌어지는 장력이 큰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수술 흉터는 형태적으로는 긴 형태가 많고 봉합 자국으로 인해 피부가 울퉁불퉁 뭉쳐져 있는 경우도 많고 바늘 자국이 남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흉터를 치료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치료하게 되는데 먼저 페인 수술 흉터의 전반적인 페인 부분을 올리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뭉친 흉터 부분이나 바늘 자국을 치료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패여 있는 부분을 먼저 올려서 높이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흉터 전반적으로 패인 부분이 다 올라왔을 시 뭉쳐진 울퉁불퉁한 부분을 결정리하고 콕 찍힌 바늘 자국을 줄이는 과정으로 치료합니다. 특히나 많이 움직여지는 부위이거나 주름 부위에 수술 흉터가 있다면 패드를 오래 붙여서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보톡스를 추천드리기도 합니다. 또한 수술 흉터의 경우 대부분 긴 흉터가 많기 때문에 시술 후에 붉은기가 많이 신경 쓰이실 텐데 이 부분은 충분히 고지하고 설명드린 후에 시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대부분 이런 것도 치료가 돼 라고 생각하시는 성형수술 후의 흉터입니다. 대부분 성형수술 흉터로 내원하시는 분들은 주로 세 가지 흉터로 내원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눈 주변에 트임 수술로 인해 생긴 흉터입니다. 앞트임, 뒤트임으로 인한 흉터입니다. 대개 앞트임으로 인한 흉터가 많은데 주로 눈 고랑에 새로운 선이 생기거나 패임으로 인해 움푹 들어간 느낌의 흉터입니다. 성형수술로 인한 흉터의 경우 대부분의 위치가 얕거나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흉터에 속합니다. 또한 앞트임으로 인한 흉터는 흉터가 접혀져 있다면 더 치료 속도가 더뎌지고 눈을 깜빡이는 힘의 강도에 따라 환자마다 회복 속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로 인해 앞트임 흉터를 새살침으로 치료하도록 추천드리는 유형은 재수술 후에도 계속적으로 페인 흉터가 눈고랑에 생기시거나 재수술은 다시 하기 싫으신 분들, 수술 후 눈 모양과 쌍꺼풀 라인은 마음에 드는데 고랑 쪽 페인 흉터 부분만 너무 신경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앞트임 흉터는 새살침으로 치료 시 붉은기는 오래가지 않으니 붉은기에 대한 걱정은 조금 내려놓고 시술 받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 성형 흉터로는 비주 성형 흉터입니다. 비주 흉터는 코 수술 이후에 생기는데 비주 쪽으로 절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봉합 과정에서 환자분의 살성에 의해 흉터를 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눈 쪽의 성형 흉터보다는 생각보다 잘 치료가 되는 흉터이고 절개선으로 인해 다시 코를 재수술하는 경우는 없기에 만약 비주 성형 흉터가 있다면 새살침으로 치료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점이라면 비주 부분이다 보니 시술 시 약간의 통증이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성형 흉터로는 성형 후 염증으로 인해 위축성 페인 흉터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코 수술 보형물로 인해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생기며 보형물을 제거한 뒤에 움푹 코 중앙에 페인 흉터가 생긴 경우입니다. 처음 이런 흉터를 보시게 되면 수술로도 안 되는데 한의원에서 새살침으로 과연 치료가 될까 생각하시지만 생각보다는 잘 치료가 되는 흉터이고 치료 전후가 가장 드라마틱한 흉터입니다. 수술 후 염증으로 인해 생긴 흉터라 대부분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 있는 상태이시기 때문에 시술에 대해 반신반의하시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치료 후에는 누구보다 만족하시는 흉터입니다. 만약 성형수술 후 염증으로 인해 페인 흉터가 생기셨다면 한번 내원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래된 흉터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치료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래된 흉터의 특징입니다. 오래된 흉터는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처럼 붉거나 염증이 도드라지진 않지만 그 대신 피부 안쪽 구조의 변화가 고민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 색은 많이 안정이 됐는데 만져보면 단단한 느낌이 남아있거나 페인 굴곡이 그대로 유지돼서 전체 인상이 깨끗해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특히 주름이 생기는 부위에 흉터가 있는 경우에는 피부가 접히고 펴지는 과정에서 흉터의 굴곡이 주름과 겹쳐 보여 실제보다 더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치료 가능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까?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치료가 안 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가진 피부 상태를 기준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확인해야 할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흉터 바닥에 재생 반응이 남아있는지, 두 번째, 흉터 주변 피부의 유연성이 어느 정도인지, 마지막으로 패임의 깊이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서 치료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흉터가 오래됐더라도 조직 반응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치료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너무 늦었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치료가 아직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데 이미 늦었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오해는 흉터 치료를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만 가능한 치료로 생각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흉터 치료는 초기 관리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접근 방식이 달라질 뿐 치료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흉터가 생긴 지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병원에 가도 될까 싶다면 바로 내원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지나도 진단을 해보면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흉터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치료 접근입니다. 흉터가 생긴 지 비교적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염증과 색 변화를 관리하면서 재생 흐름을 안정시키는 치료가 중심이 됩니다. 반면 오래된 흉터의 경우에는 굳어진 조직을 풀어주고 흉터 바닥을 자극해서 재생을 유도하는 방식이 더 중요해집니다. 즉,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치료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치료의 방향이 달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기대치와 실제 결과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된 흉터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흉터가 생긴 지 오래된 만큼 한두 번의 치료로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깊이가 완화되고 경계가 부드러워지고 전체적으로 흉터가 덜 도드라져지는 변화와 같은 이런 방향의 개선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치료 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만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흉터 치료에서 너무 늦었다는 말은 대부분 시간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건 흉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 피부가 어떤 상태인가입니다. 오래된 흉터라고 해서 무조건 치료를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상태를 정확히 평가받고 가능한 방향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이라도 흉터 치료가 가능한지 궁금하다면 로담한의원에서 상담을 통해 현재 피부 상태부터 차분하게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